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좀 전에 7월 세 번째 공모주였던 큐라클의 청약이 끝났습니다. 청약 엄청나게 흥행했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청약 결과를 리뷰하고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상장일의 적정 주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큐라클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22일에 상장을 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하니까요. 스케줄 잘 등록해 두시고요. 청약 결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큐라클은 수요 예측에서 기간 경쟁률은 1219대 1,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2%로 최근 청약했던 종목의 평균 수준으로 평범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일반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 경쟁률은 1547대 1, 그리고 총 증거금으로 약 10.3조 원이 모였습니다. 그럼 올해 상장했던 종목들은 청약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올해 상반기에 청약했던 종목 중 큐라클과 비슷한 공모 규모의 5종목입니다. 큐라클의 모집 규모가 500억 원대였는데 500억 원대의 종목은 한 종목뿐이어서 약간 범위를 넓혀서 400억 원부터 800억 원까지 5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5종목 중 유일하게 엔시스만 시초가가 공모가 200%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5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1369대 1이었는데요. 큐라클의 일반 경쟁률이 1547대 1이었으므로 비슷한 사이즈의 종목들보다 경쟁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청약 전 핵심 영상에서 비교를 드렸던 금년도 상장했던 바이오 관련 7개 종목입니다. 공모 규모가 너무 큰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제외한 데이터인데요. 이 7개 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91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큐라클과 비교를 해보면 큐라클이 월등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 큐라클의 일반 청약 결과는 대흥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약 배정 결과 살펴볼까요? 먼저 균등 배정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아슬아슬하게 배정 수량보다 약간 적은 계좌 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한 주를 기본으로 받으시고 5% 확률로 추가 한 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19%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증권사 모두 청약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한 주를 받고 운이 굉장히 좋은 분은 3주, 운이 그래도 좋은 분은 2주 배정이 예상됩니다. 비례배정 경쟁률은 메인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더 높았습니다. 3110대 1이었고요. NH투자증권은 이보다 약간 적은 3002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례 경쟁률은 3094대 1이었고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한 증거금으로 약 3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상장일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물량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큐라클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547만 주였는데요. 비중으로는 40.9%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에서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7.2%를 감안해주면 물량은 약 11만 주가 감소되는데요. 그래서 비중으로는 40% 수준입니다. 실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2%의 2배수는 해줄 게 기대가 되므로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으로 39%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장일 기존 주주 물량은 약 334만 주로서 전체 비중으로는 25%입니다. 공모 주주보다 약 1.6배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유통 물량의 수준이 큐라클의 장점을 많이 상쇄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상장일 물량이 많이 풀리는 종목이므로 이 종목 역시 신경을 쓰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스톡옵션으로 발행된 물량이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임원들이 1년간 스톡옵션 물량을 보호예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13만 2천 주이고요. 비중으로는 1%입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 물량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큐라클의 재무 상태를 보면 금년 1분기에 전환상한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통 상장을 앞두고 전환상한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환상한 우선주는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1년 1분기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빵빵한 투자금으로 부유하게 연구해온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라클은 기술 이전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 모델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술 이전 계약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은 없습니다.
회사는 내년부터 기술 이전에 따른 실적이 예상된다고 투자 설명서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럼 큐라클의 상장일 적정 주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먼저 상장일 주가 밴드입니다. 공모가 25,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3,339억 원이고요. 공모가가 150%로 시초가가 시작된다면 주가는 37,500원,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이 됩니다. 큐라클과 비교해보려는 유사 기업을 저는 공모가 산정에 활용했던 기업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비교했던 기업들 중에서 PER이 너무 높아서 빼준 종목들 외에 나머지 6개의 기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6개 기업 중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는 큐라클이 최종적으로 비교한 종목이고요. 보령제약, 동아ST, 휴원스 글로벌은 제가 추가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6개 종목의 7월 13일 시가총액을 보시면 편차가 좀 큽니다. 6개 종목 평균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인데 보통 제가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 차이가 나는 종목은 빼고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6개 종목 중 4종목을 빼야 되므로 평소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도 PER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6개 종목의 7월 13일 기준 PER입니다. 금년 1분기 실적까지 반영된 최근 4분기 이익 기준 PER이고요. 동아ST만 최근 4분기 실적이 적자여서 금년 추정 이익을 기반으로 추정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여하튼 6개 기업의 평균 PER은 29.3이었는데요. 그럼 이 평균을 기준으로 큐라클의 상장일 적정 주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큐라클이 공모가 산정에 적용한 이익은 166억 원이었습니다. 24년 추정 이익에 연 할인율을 적용한 숫자인데요. 이 166억 원을 기준으로 유사기업 평균 PER 29.3을 적용하면 시가총액으로는 4,854억 원이 나옵니다. 이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보면 주당 약 36,000원 정도가 큐라클의 적정 주가로 계산이 되는데요. 공모가 기준의 145% 가격입니다. 다만 이렇게 특례 상장하는 종목들은 추정 이익을 기반으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왜곡될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라클의 장외 시세도 39,750원인데요. 공모가 기준 159%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상한 36,000원에서 39,000원 사이 정도가 적정 가격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큐라클은 다음 주 목요일인 22일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합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었고요. 일반 투자자 경쟁률이 1547대 1로서 청약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큐라클의 가치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높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환불일이 2일 후이므로 대출 활용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균등 배정으로는 평균 한 주 배정이 예상되고요. 비례 배정으로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약 3,8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했습니다. 큐라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40% 정도로 많은 편이고요. 특히 기존 주주 물량도 25%로 공모 주주보다 약 1.6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큐라클 역시 상장일 매매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종목일 것 같고요. 다만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해본 상장일 적정 주가는 36,300원, 그리고 현재 장외 거래 시세는 39,750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참고를 하셔서 상장일에 좋은 가격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아마도 7월 청약 종목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맥스트가 청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은 맥스트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청약 전 핵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